안녕하세요, 여러분.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계식 스윙 구조와 내부 구조,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마켓 구조를 분석할 때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스윙 고점 같은데, 여기가 구조 이탈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팔콘 트레이더가 추구하는 건 다릅니다. 명확한 규칙 기반의 기계적인 접근법으로 누가 봐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 분석 방법을 여러분은 배우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차트를 열었을 때 스윙 포인트가 유효한지 무효인지 구조 이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타임 프레임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멀티 타임 프레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타임 프레임을 세 가지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타임 프레임 4시간 차트입니다. 이 시간대는 방향성 판단에 사용합니다. 세션이 시작되기 전 아침에 4시간 차트를 보면서 지금 시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를 판단합니다. 4시간 봉은 각 캔들 하나에 4시간치 정보가 담겨 있어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이상적인 방향성 판단 도구입니다. 여기서 보스, 즉 구조 이탈을 확인해서 현재 추세의 방향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타임 프레임인 15분 차트입니다. 4시간 봉에서 방향을 잡았다면 15분 봉에서는 타이밍을 포착합니다. 풀백이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언제 다시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15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낮은 타임 프레임의 5분봉 차트입니다. 실제 진입 실행은 해당 분봉, 즉 5분봉에서 이루어집니다. 15분봉에서 타이밍을 찾았다면 5분봉으로 내려왔을 때는 정밀한 진입 포인트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타임 프레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방향성과 타이밍과 진입 모두를 갖춘 완성된 트레이딩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시간 타임 프레임에서 스윙 포인트를 기계적으로 매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강세 시장에서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며 구조 이탈 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조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고점과 저점이 유효한 스윙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면을 보면 녹색 체크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자, 이곳은 유효한 스윙 포인트 저점이 됩니다. 반면 빨간색 X자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곳일까요? 네, 이곳은 가격에 대한 고점, 즉 스윙 포인트에 대한 고점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후에 유효한 스윙 포인트에 대한 저점이 형성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여기서 핵심 규칙은 이것인데요. 강세 구조에서 스윙 고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그 이후에 스윙 저점이 있어야 합니다. 스윙 고점만 있고 스윙 저점이 없다면 그 고점은 무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가격이 저점으로부터 상승해서 이전에 대한 구조를 상승 돌파했다고 해서 이것을 유효한 구조 이탈, 즉 보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 덕분에 여러분은 노이즈와 같은 가짜 보스에 속지 않고 진짜 구조 이탈만을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 위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로 스윙 범위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박스가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박스가 바로 유효한 스윙 범위를 나타냅니다. 가격이 저점으로부터 상승해서 이전 고점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면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면서 유효한 스윙 저점, 즉 스윙 포인트에 대한 저점이 확정되고 새로운 고점으로부터 직전에 대한 저점까지가 스윙에 대한 범위가 됩니다. 첫 번째 파란색 박스를 보겠습니다. 중간을 볼까요? 자, 이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윙 포인트에 대한 고점은 있지만 스윙 포인트에 대한 저점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해당 지점은 시장에 대한 노이즈로 해석을 하게 되고
카운팅에 있어서 무효 처리가 됩니다. 즉 스윙 구조에 대해서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구조로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장은 이전에 대한 스윙 포인트 고점을 돌파했지만 이 저점 부분에 스윙 포인트에 대한 저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에 대한 저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은 이전에 대한 강세 추세, 즉 내부에 대한 구조에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파란색 박스도 동일합니다. 시장이 저점으로부터 상승해서 유효한 스윙 저점이 확정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은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곳의 스윙 포인트에 대한 고점은 형성되었지만 이후에 풀백이 형성되었을 때 이 저점은 스윙 포인트에 대한 저점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의 시장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저점으로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내부에 대한 구조로서 가격 움직임, 즉 추세 지속 관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줍니까? 네, 이곳에서 스윙 포인트에 대한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스윙 범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스윙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배울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분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어느 스윙 범위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이 프리미엄 구간인지 디스카운트 구간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약세 구조에서 스윙 포인트 판별을 캔들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세 가지 예시는 모두 유효한 스윙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녹색 기준점인 스윙 포인트 저점이 프린트된 이후에 가격이 풀백을 형성하며 파란색 기준점인 스윙 포인트 고점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캔들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도 이 두 기준점이 순서대로 찍히면 유효합니다. 반면 화면 하단의 네 가지 예시는 모두 무효 스윙 포인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스윙 포인트 저점 기준점 캔들이 스윙 포인트 고점 기준 캔들과 겹쳐 있거나 두 기준 캔들이 서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패턴입니다. 즉 되돌림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과 저점이 한 덩어리처럼 뭉쳐진 것이죠. 그럼 이걸 왜 무효로 처리하느냐? 되돌림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은 진정한 스윙 구조가 아니라 단순한 가격 움직임의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명확한 구간을 걸러냄으로써 구조 이탈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락 추세에서 무효 스윙 포인트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파란색 박스 구간을 볼까요? 네,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시장이 이전 저점을 이탈하며 보스를 형성합니다. 이후에 시장은 풀백, 즉 되돌림을 형성하고요. 이 풀백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즉 캔들은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포인트 고점 기준점과 스윙 포인트 저점 기준점을 살펴볼까요? 두 기준 캔들이 서로 하나의 캔들에서 겹쳐 있죠. 스윙 포인트 기준점 캔들들이 겹쳐 있다라는 건 되돌림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스윙 포인트 고점과 저점은 모두 무효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박스도 볼까요? 자, 여기서 스윙 포인트 저점에 대한 기준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스윙 포인트에 대한 고점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구간을 살펴볼까요? 네, 이곳에 스윙 포인트의 고점, 즉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캔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장 높았던 고점 캔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스윙 포인트 고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캔들들이 이전에 대한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스윙 고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구간의 스윙 포인트 고점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무효 패턴을 걸러낸 이후에 스윙 저점과 스윙 고점만이 유효하며 이 유효한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스윙 범위를 설정하고 구조 이탈을 카운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세 구조에서의 스윙 포인트 판별을 캔들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약세 구조와 동일한 원리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화면 상단에 세 가지 예시가 유효한 스윙 포인트입니다.
강세 구조에서는 파란색 스윙 포인트 고점 기준점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녹색 스윙 포인트 저점 기준점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 예시 모두 이 순서가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황색 상승 캔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중간에 풀백 구간에서 검은색 캔들들이 조정을 받은 후 저점 기준점이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죠. 화면 하단의 네 가지 예시는 모두 무효 스윙 포인트입니다. 강세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점 기준점 캔들이 저점 기준점 캔들과 하나로 겹치거나 되돌림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패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기준점은 있지만 저점에 대한 기준점이 뚜렷하지 않거나 두 기준점이 하나의 움직임 안에서 뒤섞여 있는 경우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강세든 약세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스윙 포인트 고점과 스윙 포인트 저점 기준점이 순서대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형성되어야 유효한 스윙 포인트로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상승 추세에서 무효 스윙 포인트가 나타나는 두 가지 패턴을 실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박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격이 저점으로부터 상승해서 이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며 구조 이탈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 가격이 되돌림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스윙 포인트에 대한 고점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스윙 포인트 저점 기준점 캔들이 정작 스윙 포인트의 저점을 확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볼까요? 스윙 포인트에 대한 저점이 없고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지속에 대한 캔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저점을 형성했던 캔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양봉에 대한 캔들로 마감이 되면서 스윙 포인트에 대한 고점을 상승 마감했습니다. 즉 풀백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전에 대한 구조를 상승 돌파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스윙 포인트 저점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내부로부터 상승하는 구조에 대한 추세 지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박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무효 패턴이 나타납니다. 스윙 포인트 저점 기준점 캔들이 상승해서 가격이 스윙 포인트에 대한 고점보다 높게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죠. 저점 기준점이 되어야 할 캔들의 윗꼬리가 고점에 대한 기준점보다 높다는 건 이미 저점 기준의 역할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스윙 저점도 무효가 됩니다. 반면 두 박스 구간 이후에 체크 표시된 스윙 저점들을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이곳에 세 곳의 스윙 포인트 저점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보면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 명확하고 유효한 스윙 저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한 스윙 저점들이 구조 이탈과 함께 스윙 범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개념인 구조 이탈 실패, 줄여서 FB 매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면 하단 설명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Failed Boss는 FB, 즉 이탈 실패 고점. 하이어 타임 프레임에서 종가 캔들들의 몸통 마감이 실패한 형태. 가격 구조 스윙 확정을 위해서는 몸통 마감이 반드시 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시간봉 같은 하이어 타임 프레임, 즉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구조 이탈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캔들 몸통이 해당 레벨 위에서 마감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윗꼬리만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몸통은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조 이탈이 아니라 이탈 실패, 즉 FB로 처리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중간에 FB로 표시된 구간들이 있죠. 네, 총 3곳이 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를 볼까요? 가격이 이전 저점보다 낮은 가격을 보여주며 하락 추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스윙 포인트에 대한 저점을 형성하고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며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했지만 이곳은 FB로 처리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캔들에 대한 몸통 마감이 진행된 것이 아닌 아랫꼬리만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도 각각 살펴볼까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해서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스윙 포인트에 대한 고점이 형성되고요. 가격은 단기적인 풀백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스윙 포인트에 대한 저점을 만들며 유효한 구간을 만들었죠. 자,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며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꼬리에 대한 돌파는 있었지만 캔들 몸통에 대한 마감은 보여주진 못해요. 따라서 이것도 FB로 처리를 하고요.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며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했지만 윗꼬리만 돌파를 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도 FB로 처리됩니다. 자, 그 이후에 가격이 내려옵니다. 네, 다시 내려오면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에 대한 범위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이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며 새로운 보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FB 구간은 단순히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스윙 범위 내에서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존을 설정하는 기준점으로도 활용됩니다. 이 개념이 이후 진입 전략과 매우 깊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다이어그램으로 배운 FB 개념을 이번에는 실전 차트에 적용해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을 하락 이탈하며 보스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시장은 저점으로부터 깊은 되돌림을 형성합니다. 이 되돌림은 크게 형성되며 가격에 대한 이전 고점이었던 더 낮은 고점을 상승 돌파하죠. 자, 이때 상승 돌파 캔들이 몸통 마감이 아닌 윗꼬리로 돌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FB를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나요? 다시 한 번 더 되돌림을 주죠. 그러면서 최근 높았던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합니다. 자, 이 돌파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윗꼬리만 가격을 형성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두 FB 구간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캔들들이 해당 레벨 위로 윗꼬리를 내밀거나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통 마감이 그 레벨 위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후 가격은 계속 하락해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죠? 새로운 저점을 나타냅니다. 즉 스윙 로우에 대한 저점을 형성하게 되죠. 이후에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오른쪽 구간을 보면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에 대한 영역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리미엄 레벨은 어떻게 설정이 되죠? 네, 스윙 하이에 대한 고점과 스윙 로우에 대한 저점을 기준으로 중간값을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위에는 프리미엄 레벨이 있고 아래에는 디스카운트 레벨이 존재합니다. 현재 가격이 프리미엄에 대한 영역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해서 디스카운트 레벨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실제 차트 예시를 통해 FB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패턴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FB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가짜 보스에 속지 않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하이어 타임 프레임 스윙 구조에서 로어 타임 프레임, 즉 낮은 타임 프레임 내부 구조로 넘어오겠습니다. 15분봉에서 사용하는 기계식 내부 구조 규칙을 설명할게요. 화면 왼쪽은 내부 고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승 흐름에서 내부에 대한 고점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일 때 현재 캔들에 대한 고점이 이전 캔들에 대한 고점보다 낮게 마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내부에 대한 고점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현재 캔들의 고점이 이전 캔들의 고점을 상승 돌파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상승이 이어지는 것이므로 내부에 대한 고점이 아닙니다. 화면 오른쪽은 내부 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격이 저점을 낮추며 하락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하락 흐름에서 현재 캔들에 대한 저점이 이전 캔들에 대한 저점보다 높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있고 이 시점에서 내부에 대한 저점이 확정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는요. 네, 가격에 대한 현재 캔들이 이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게 마감했을 때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고 있으므로 이것은 내부에 대한 저점이 아닙니다. 즉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죠. 정리할까요? 내부 구조가 상승일 때 현재 캔들이 이전 캔들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되돌릴 때 내부 고점이 확정됩니다. 내부 구조가 하락일 때 현재 캔들이 이전 캔들의 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되돌릴 때 내부 저점이 확정됩니다. 이것이 15분봉에서 내부 구조를 기계적으로 매핑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내부 고점과 내부 저점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초크, 성격 변화를 찾는 것입니다.
화면 왼쪽 내부 고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설령 캔들 꼬리로만 돌파하더라도 내부 구조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정됩니다. 이것이 초크, 즉 성격 변화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높은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반대 방향의 내부 저점입니다. 가격이 이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순간 초크가 발생합니다. 이때 더 낮은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 구조는 캔들 꼬리만으로도 초크가 유효합니다. 몸통에 대한 종가 마감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몸통 클로즈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매수 또는 매도 압력이 더 강하다는 추가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고 꼬리 돌파도 완전히 유효한 초크로 인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회색 캔들스틱을 캔들 한 개씩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 내부 풀백이 언제 발생하는지, 내부 고점과 내부 저점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그리고 초크, 즉 성격의 변화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차트의 빨간색 영역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을 보면은 지금 모두 하락 움직임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뭘까요? 각 캔들이 직전 캔들의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전부 직전 캔들의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연속된 하락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캔들을 볼까요? 자, 이 캔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죠? 바로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죠. 바로 이 순간 내부 풀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해당 캔들의 고점, 자,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을 마이너 하이, 즉 내부 고점의 후보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 하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이너 하이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바로 최근 가장 낮았던 저점이 이탈되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캔들이 직전 캔들의 고점 위로 마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부 고점 후보로만 두고 이후 캔들이 이전 저점을 하락 돌파하는 순간 그제서야 해당 고점, 즉 마이너 하이의 후보가 확정된 내부 고점으로 인정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 하이가 확정된 이후 가격은 이전 저점을 이탈하며 하락에 대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번 캔들을 볼까요? 1번 캔들은 직전 캔들에 대한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캔들로 완성이 되었죠. 하락 움직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캔들도 살펴볼까요? 역시 1번 캔들에 대한 직전 저점을 이탈하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이 두 캔들은 하나의 연속된 하락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캔들은 어떤 움직임이 존재하죠? 바로 2번 캔들에 대한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높이는 움직임이 나왔죠. 여기서 다시 내부 풀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음 생성된 캔들의 고점이 두 번째 마이너 하이 후보가 됩니다. 아까와 똑같이 가장 낮은 저점이 하락 이탈되기 전까지 이것은 확정이 아닌 후보인데요. 저점이 이탈되는 순간, 즉 캔들이 내려와서 이탈되는 순간 해당 마이너 하이 후보는 확정이 됩니다. 가격이 마이너 하이 후보 자리에서 하락하여 이전 저점을 이탈합니다. 이 시점에서 두 번째 마이너 하이 후보는 이제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의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시장이 저점으로부터 상승해서 직전에 대한 고점을 강하게 상승 돌파합니다. 이 순간 바로 강세 초크가 형성이 되죠. 내부 구조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해당 돌파가 캔들의 꼬리로 이루어지든 캔들의 몸통으로 이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완전히 유효한 초크입니다. 마이너 하이를 돌파하는 순간 그것이 강세 초크이고 이 시점에서 저는 차트의 초크 라인을 표기합니다. 강세 초크가 발생한 이유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강세 초크가 발생한 이후 1번 캔들이 초크를 형성했던 직전 캔들에 대한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상승 돌파하면서 상승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번 캔들에서 직전 캔들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내부 풀백이 형성이 되죠. 이 시점에서 2번 캔들에 대한 저점이 마이너 로우 후보가 됩니다. 이 마이너 로우는 고점이 상승 이탈되기 전까지 확정이 아닙니다.
이후 2번 캔들이 1번 캔들의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순간 마이너 로우가 확정됩니다. 계속 이어서 첫 번째 마이너 로우가 확정되고 이후 캔들이 고점을 높이며 상승하다가 다시 직전 고점인 1번 캔들의 고점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는 2번 캔들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두 번째 내부 풀백이 형성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이너 로우 후보가 생겼습니다. 이후 2번 캔들이 1번 캔들의 고점을 상승 돌파하면서 두 번째 마이너 로우가 확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차트 표기 팁을 드리면 저는 반드시 고점이 이탈된 그 이후에만 차트에 표시하고 그 이전에는 절대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며 시장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죠. 가격이 이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며 두 번째 마이너 로우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이 마이너 로우 아래로 가격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1번 캔들을 보면 두 번째 마이너 로우 아래로 가격이 하락 돌파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약세 초크 형성입니다. 내부 구조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예시에서 하락 돌파가 아래꼬리 돌파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캔들 몸통이 마이너 로우 아래에서 클로즈된 게 아니라 아래꼬리만 살짝 밑으로 내려간 형태입니다. 저는 내부 구조에서 타입 2 매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꼬리든 몸통 클로즈든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꼬리로 마이너 로우를 하향 돌파해도 이것은 완전히 유효한 약세 초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시점에서 저는 약세 초크 라인을 표시합니다. 1번 약세 초크 이후의 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 캔들은 직전 캔들의 저점보다 낮게 마감이 되었고 3번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캔들들은 모두 지속적인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하락 구간에서 내부 풀백이 생기고 마이너 하이가 생겨도 그 라인을 초크 라인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제가 초크 라인을 표시할 때는 약세에서 강세로 바뀌거나 강세에서 약세로 바뀌는 그 최초 그 순간만 표시합니다. 같은 방향 안에서 반복되는 내부 고점과 내부 저점들은 표시 대상이 아니며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차트가 훨씬 깔끔해지고 실제로 중요한 구조 전환 타이밍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회색 캔들로 기계식 내부 구조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우 타임 프레임 15분봉에서 초크의 유효와 무효를 판별하는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가지 예시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유효한 초크를 살펴볼까요? 1번 캔들의 저점보다 더 낮은 2번 캔들의 저점이 형성되면서 가장 낮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3번 캔들에 대한 우측 아랫꼬리가 2번 캔들의 저점을 하락 이탈하지 않았죠. 이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2번 캔들에 대한 저점은 스윙 포인트에 대한 기준점이 되고 이후 가격이 유효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바로 강세 초크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예시도 볼까요? 이것은 유효하지 않은 고점과 무효 초크가 형성된 지점인데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3번 캔들을 봅시다. 네, 3번 캔들에 대한 저점을 살펴보면 2번 캔들에 대한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했죠. 이것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후 가격이 고점을 상승 돌파해도 이것은 유효한 초크가 아닙니다. 이제 남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시를 볼까요? 두 예시 모두 3번의 우측 캔들, 즉 아랫꼬리가 2번 캔들의 스윙 포인트 기준 캔들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캔들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도 이 핵심 조건만 충족된다면 모두 유효한 초크입니다. 핵심 규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번 캔들의 저점이 2번 스윙 포인트 기준점 캔들의 가장 낮은 저점을 이탈하면 무효, 이탈하지 않으면 유효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배운 기계식 스윙 구조와 FB, 초크의 개념은 이후 모든 강의의 기반이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인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에서 오늘 배운 스윙 범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한 교육 강의가 여러분의 차트 이해와 트레이딩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면 팔콘 트레이더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강의와 실전적인 학습 흐름도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듈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실전에 적용되는지까지 더 깊이 있게 익히고 싶은 분들께는 아주 좋은 학습 환경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